안녕 여러분. 그냥 점심만 먹은 후에요. 제가 점심을 엄청 늦게 먹었잖아요. 지금 3시 반이거든요. 멘탈 털릴 때는 영상을 찍어야지. 임대인 주장. 예전 세입자들이 자꾸 가벽을 쌓아가지고 상가가 작아지다가 배관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다. 어차피 가게 리모델링 할 거니까 이걸 벽 쪽으로 숨겨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는 절대로 돈 지출 싫고 수도 계량기가 뭐 파손이 됐는데 자기도 그걸 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도 자기한테만 유리하게끔 진짜 특약 1부터 10까지 너무 그렇게 바라셔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이 좀 심하시긴 했어요. 말도 약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고 말 안 끊기고 계속 아니 소장님 지금 모르시죠? 계속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정 삭히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말씀드려서 알겠는데 잠깐만 제 얘기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도 했었고, 도저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이제 최후의 방법,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네 제가 죄송해요. 지금 하신 얘기에 따르면 제가 임차인한테 편협한 계약을 했으며 공사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재답지 않은 중재를 하셔서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게끔 오해를 만든 것 자체가 죄송하다. 저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약간 억지 사과긴 하는데 말을 비꼬면 안 돼.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 일단 내가 사과를 해야 내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근데 소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 소장님이 저한테 특약이랑 이런 거 제가 요청한 거 다 이렇게 해주신 건 아는데, 이게 꼭 약간 심리적인 건가 봐. 결론적으로는 난 절대로 저 공사하는데 10원 한 푼 들어가기 싫다라는 게 사실 이 모든 통화의 결말? 내가 오죽하면 대화 중간에 그 얘기도 했어. 이게 너무 격분하니까 저도 그때는 남의 얘기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왜 들어줘. 나도 계속 자기 할 말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뭐 저한테도 뭐 어쩌고 그쪽 편만 들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이미 이쪽 편 다 들어줬어. 이분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줬어. 근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잠시만요, 저한테 수수료 얼마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냥 말씀대로 하시다가는 양치겠다가 수수료도 못 받게 생겼는데 할 것만 다 해놓고 내 스트레스 이렇게 잔뜩 받아놓고 저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수수료 얼마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내가 막 그렇게까지 물어봤었거든요. 끊고 조금 저도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상가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죠. 통화 가능하세요? 아까 전에 좀 많이 속상하셨죠? 맞다고, 아까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진짜 소리소리 하면서 본인도 진짜 심하게도 얘기하고 계약 파기 얘기까지도 그분들끼리 다 하셨던 거예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두 분이서 얘기하신 거를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굉장히 속상하고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전화 드렸다. 이분도 이분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업자는 얼마를 얘기했고 건물주는 자꾸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에 세입자가 어쩌고, 근데 당신이 고치고 요구를 하지 말아라, 수도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입자가 그러면 저 부동산에다가 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임대인이 거기다가 전화해서 뭐하냐고, 부동산이 여기에 낄 저것도 아니고 계약만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다고 이 세입자분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한테 얘기를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 잘했다고, 그리고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실 수도 없는 거고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 역시 중개사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안 만나게 하는 이유가 두 사람의 의사 같아, 생각이 같아도 말하는 그 말투 때문에 개판이 되는 일이 허다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여도 건물주가 손해보기 싫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차라리 요금을, 수도 공사 요금을 반반이라도 내달라, 뭐 내줄 수 있냐라고 건물주가 요청했으면 이 사람은 어차피 지금 한 2천 정도 견적이 잡혀 있는데 2천에다가 몇십만 원 붙이는 거 사실 큰 부담도 안 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분의 문제인 것 같다고. 아까는 법률이 어쩌고 뭐 계약서가 어쩌고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자기도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월세 얘기도, 월세를 깎고서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가였는데 임대인이 죽어도 이제 저한테 계속 자기도 수수료 주는 입장인데 차라리 보증금을 이렇게 할 테니까 월세를 죽어도 이렇게 맞춰달라 그 전에 합의가 됐는데도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임차인이 알게
알겠다 하고 계약금, 잔금 이제 전부 다 잘 끝냈단 말이에요. 바로 쿨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입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한테 자기가 월세도 맞춰줬고 뭐 렌트프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는 거야. 인테리어 견적은 대략 받았는데 수도 공사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어차피 그 인테리어에 껴가지고 최대한 자기도 저렴하게 해서 그 수도 비용에 대해서 반반씩 이렇게 부담해요 라고를 건물주한테 얘기할 예정이래요. 근데 이거를 아까 이미 충분히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직접 하면 힘들 수 있으니 내가 그 얘기를 지금 전해드릴까요? 지금 언지를 먼저 해놓을까요?를 여쭤봤어요. 근데 임차인이 아직은 하지 말아달래요. 자기가 공사 이 견적까지 나오고 나서 건물주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게 끝입니다. 뭐가 크게 해결되거나 저런 건 아니고 이게 방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까 그 건물주 임대인한테 막 일방적인 대화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소리, 일방적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들지 말고 안 건든다는 증거까지 남겨놓으라고 언지를 드린 다음에 정수기도 원래 이제 배관 뭐 수도를 연결하려고 했다가 아까 그 왈가왈부 때문에 결국에는 수도 연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물통 그 엎어서 쓰는 그 정수기를 쓰겠다 그 얘기도 저한테 하셨어요. 이 임차인 분이. 내가 그 임차인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정수기 금액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통 올리는 거 정수기가 얼마 정도 하지만 이런 거 그런 약간 경우의 수 그런 방향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던 거고 방법의 한 가지 이왕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저는 그 수도 공사비 나라도 지출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나머지를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장 쉬운 것, 가장 간편한 거는 그냥 두 사람의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협의가 거의 순탄하게 웬만한 중개계약이 거의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중재들을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서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했네요. 찌쭈! 어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오늘 이제 상황 정리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라 조금 이제 금액을 한 35만원, 40만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20만원 정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물주는 막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하셔서 어떻게 하다가 인테리어 업자랑 건물주랑 10만원에 그냥 깎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도 몇천만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도 공사 하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 진행 못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신 거죠.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한 35만원, 4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깎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10만원 네가 지출해라 라고 오늘 오전에 말이 또 바뀐 거예요. 또 임대인 입장을 또 들어본다면 물론 이제 대화의 화법이 좋지 않다는 거는 팩트. 자기가 무조건 이렇게 막 건물주로서의 의무를 막 기피하고 무조건 돈 한 푼 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자기도 수도공사 업체도 불렀고 자기 아는 인테리어 업자도 불렀는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뭐 비용을 뭐 35만원 이렇게 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바닥공사 들어갈 때 100원만 그거 하는 건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 거면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그 얼마가 부담하는 거를 싫으니까 자꾸 세입자한테 떠맡기고 계약서에도 막 모든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절대 막 지급하지 않게끔 자꾸 이런 계약 특약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 딴에는 그 사이에서 최대한 조율을 이제 잘 하게끔 이제 특약 계약서도 작성했었고 그 사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잔금까지 다 치고 나서 렌트프리를 들어갈 때 공사 리모델링을 들어갈 때 양측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측에다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입장 차이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 이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서 말씀 잘 전해드리겠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입장
주장을 좋게 이제 맞는 얘기긴 하고 또 우기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좋게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둘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을 좀 맞추는, 그리고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저한테 2번을 전화했어요. 한 번은 임대인한테 이렇게 뭐 2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다, 정리됐으니까 뭐 임대인이랑 통화 안 하셔도 돼요 라는 전화를 한 번 하셨고, 저는 이제 그때 밥을 먹는 중이죠. 왜 맨날 밥 먹을 때 이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2번째로 전화했던 게 인테리어 사장님이 자꾸 막 뭐 어쩌고저쩌고 금액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10만 원만 내시라 임대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를 임대인은 못 주니까 네가 내라 라는 그 얘기를 해서 이 사장님도 또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신 거죠. 이거 자기 진짜 임대인이랑 직접적으로 통화 못 하겠고, 물론 제가 그 전에도 2분이서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저는 임대인한테 전화할 때, 왜냐면 이제 어제 통화했던 내용들도 있고 아예 또 이제 전화 시작부터 제 얘기를 아예 안 들으시고 막 그 뭐 세입자가 사업을 그렇게 막 하면은 뭐 어쩌고 나중에 잘못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 말을 끊고, 사모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수도공사 제가 낼게요. 35만 원 사실 이제 큰 부분 아니잖아요. 요거 제가 낼 테니까 일단 수도공사 관련돼서는 걱정하지 마세요를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면 말을 끊어야 되니까. 내가 이 대화에서 주도권, 내 말에 좀 들어라,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를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제 얘기 안 듣고, 아니 근데 소장님이 이거 해주셔야 될 부분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막 한 톤이 누그러지셨어요. 왜냐면 자기는 지출할 부분이 없지만 저 세입자가 괘씸하다라는 이제 대화를 자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의사를 얘기를 했죠. 사모님도 만약에 이제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세입자는 지금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고, 수도공사 또 이제 수도 얘기만 나오면 또 그때 막 말을 끊고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또 얘기 조금 이제 들이다가, 아 사모님이 얘기하신 거 잘 알겠고 저도 양측 얘기 다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대화도 많이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면서 이제 조금 공감을 또 먼저 해드리는 거죠. 이게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물주도 옆에 있는 세입자한테 계약하는 날 당일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중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자기한테 또 피해가 생길까봐 나한테 물어내라고 이렇게 할까봐 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너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였는데, 자기 입장에선 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뭐 얼마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화가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싸웠더니 10만 원을 자기가 조율을 했다. 근데 그거는 임차인이 내야 할 돈이지 왜 이거 부동산 소장님이 해주시는 거 아닌데 소장님이 그렇게 피해받는 거 나는 싫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얘기를 잘 들어드리다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35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대로 조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그 뭐 10만 원대라도 그렇게 조율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제가 지출할게요. 요거 너무 부담스럽거나 저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건물주에다가 좋은 세입자를 오래오래 여기에 잘 거주를 하시면서 또 저랑 이제 동네 주민이 되는 요런 이제 좋은 일에 아직 개업 오픈하기도 전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를 저는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것도 한 3-40분 정도를 통화했거든요. 이거 사실 뭐 3-40분이 아니라 한 3분 만에 끝날 이야기였는데, 아니 막 세입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첫 번째는 수도공사 아예 안 건들고요. 여기 세입자분 수도 사용 안 하시니까 물통 얹어서 쓰는 그 정수기 하는 방법 이랬더니, 아 근데 이미 막 수도공사 들어갔다니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수도공사가 끝났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수도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지금 신경 쓰실 부분이 없으세요. 나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좋은 협상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출, 내가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도 솔직히 약간 월권?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인 거 저도 알고, 사장님 제가 아직 여기 이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상가 계약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화환 같은 거를 선물해 드릴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해드리긴 하는데 내나 화분값이 한 10몇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위치에 좋은 터에 있다가 장사 잘 하시고 오래 잘 하시라는 의미로 그냥 개업 선물을 해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여서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고, 또 제가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하여튼 그게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못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조율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랑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막 베스트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양해를 좀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 수도공사 이미 끝났다고요? 더 잘 됐네요. 더 이상 왈가왈부 할 문제도 아니고 대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어제 오늘 수도 관련돼서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수도공사 부르시고 인테리어 업자랑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심란하고 식사도 잘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나머지 인테리어 잘 들어가서 월세 들어가는 날 월세 입금까지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전화를 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계속 이제 하려고 했죠. 이 임대인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공사기간 끝나고 월세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공실 없이 오래오래 잘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임대인들이 원하는 거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마음이 확 가라앉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로 약간 자꾸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뭐 자기도 부동산 계약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등기만 봐도 알아요. 뭐 가끔 이제 건물이나 등기나 그 임대인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땠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마무리 인사. 지금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이제 행복해지신 거죠. 사실 이게 뭐 얘기하고 나면은 참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이 듣기도 별거 아닌데, 이제 세입자랑 통화를 했어요. 뭐 지금 통화 가능하시냐, 식사는 하셨냐, 왜냐면 아까 점심시간 진짜 막 12시 몇 분부터 막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건물주분이랑은 잘 통화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부담되시거나 좀 사장님도 원치 않아 하실 방법이긴 하는데 수도공사 비용은 제가 지불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이게 해석이 되면은 마치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와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에도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잘 저렇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사장님 두 분 다 수도 공사 가지고 돈 버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속상해 하시지 않기 위해서 저의 그냥 약간 개업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도 조금 기분이 좋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분쟁이 없어졌다, 좋게 정리됐다는 양측 다 만족을 하지만 사실상 제가 뭐 수도요금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 이제 불편해 하시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함을 일부러 준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야가 빠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도 이런 게 있고, 솔직히는 제 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 이런 거를 노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세입자분도 이거 돈 몇 푼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막 솔직히 다른 가게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잔금이 다 납부가 되어 있으니까, 요게 제가 진짜 나 몰라라 약간 이렇게 되는 입장이었다면 이거 중개사 뭐 끼는 부분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내셔야지, 안 그러면 계약 파기해야 돼요, 뭐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딴에도 좀 좋지 않은 해결 방법이고, 이 세입자를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 보증금 이미 잔금을 다 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럴 거면 자기 다른 가게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약간 빈말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율하려고 해도 조율이 안 됐고, 둘 중 하나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밖에 해결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저랑 연락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도 이제 안
하실 수 있게 아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안 그래도 그 사업 준비하시고 또 새로 개업하시고 공사 들어가신다고 많이 심란하셨을 텐데 더 이상 좀 감정적인 이런 속상함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약간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저희 대화 오고 간 진짜 엄청났습니다. 내가 통화를 들려드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실제 대화는 굉장히 격분된 저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변명을 해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수수료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양측에 각각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수수료가. 거기에서 뭐 많아야 35만 원, 적어야 10만 원 지출. 뭐 이거 그냥 영업비로 칠 수 있지 않을까? 건너 아시는 분들 중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지방에 대비해서. 어떤 분은 내가 이거 수수료 안 깎아주는 대신에 제가 도배 전판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또 한 분은 명품백을 사주시는 분도 있대요. 중개 수수료를 다 지불했어요. 뭐 어차피 내든 뭐 아니면 더 적게 내든 간에 지불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명품백 하나를 선물을 해주셨다?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야. 내가 내 돈으로 남편과의 생활비로 우리가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입주 선물, 이사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도 계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아니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할만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여서 제 입장에서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심란하고 길어진 것 같아서 자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좀 사람 사이에서 있는 트러블들 때문에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중개사, 부동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